Reebok Nano 1, 2, 3, 4, 5, 6, 7, 8, 9, 10, X1, X2, X3, X4.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2025 크로스핏 오픈이 곧 시작이죠. 제가 그래도 그동안에 크로스핏을 누구보다 오래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신발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신발에 대한 제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리복이 크로스핏을 10년을 후원을 했기 때문에 리복 신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노 시리즈 굉장히 많고, 리복 시리즈 뿐만이 아니라 다른 크로스핏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언더아머의 트라이베이스 레인이라든지 이런 신발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 이런 것까지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지금 신발들이 보이죠? 이 신발들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크로스핏 관련된 신발입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안 버리고 그래도 또 모으게 되더라고요. 나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크로스핏 했던 커리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에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가끔씩 체육관의 회원님들,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왜 회원님들 신발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다 제 겁니다. 그러면 네? 하고 놀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포함해서 체육관에 운동화가 한 100컬레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시작과 같은 나노 시리즈부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세대 크로스핏 신발이에요. 리복 나노 1.0 유폼, 발성형을 한다 해가지고 유명했었는데, 지금 보면 가운데 이 블랙 운동화가 엄청나게 지금 달아있죠. 사실 이 노란색도 엄청 지저분했어요. 근데 제가 시리즈별로 비치를 하기 위해서 한번 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부분이 있고, 이때 정말 센세이셔널 했죠. 이 크로스핏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로벌 브랜드에서 후원도 해. 근데 전용 의류 신발이 나온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때부터 나노의 시작이에요. 이게 2011년에 나왔고요. 나노 2.0, 이때부터 커스텀이 가능했거든요. 여러 버전의 어떤 그런 신발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 지금 태극기 버전의 이 신발, 이런 신발은 또 아까워서도 못 신죠. 나노 2.0 커스텀이 가능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지금 가운데에 있는 신발 있죠. 요거는 또 우리 지금 청소광으로 유명한 브라이언이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성현 해가지고 이니셜이 돼 있죠.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나 이래 가지고 한 30명 넘게 한테 이렇게 커스텀 신발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지 지금 브라이언이 엄청 잘 나가죠.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나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노 3.0입니다. 이것도 지금 지저분하죠. 이 신발 막 신고 했습니다. 막 신고 했고, 요 3.0 중에 이 네온 컬러, 약간 네온 레드라고 해야 되나? 이거랑 화이트, 이 버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운동할 때 신는 것보다는 활동할 때 주로 많이 신었어요. 요거는 이제 막 신었죠. 나오고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한 흔적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0. 4.0도 컬러가 굉장히 좋았고, 요때 제가 크로스핏 게임즈를 갔었어요. 더 다양한 컬러들이 많았고, 노란색, 화이트, 블랙하고 노란색 형광으로 들어가고, 퍼플, 올 블랙, 그리고 또 태극기 버전이 또 있죠. 요때 아마 리복에서 무슨 캠페인 같은 걸 해가지고 태극 버전의 신발들을 크로스핏 코치들한테 나눠줬던 그 기억이 있네요. 5.0, 나노 시리즈 중에 제일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못생겼고 투박하고, 요때 케브라를 소재로 해가지고 신발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못생겼는데 되게 많네요. 이때 신발을 스폰서 받는 선수로서도 받지만, 제가 체육관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촬영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씩 받으니까 이게 신발이 한 번에 7개가 됐습니다. 6.0에서부터 좀 개선이 됐죠. 그래서 지금 블랙 이런 컬러 버전의 이 4가지 종류였고, 제가 또 6.0에서는 이 민트 컬러를 되게 예뻐했습니다. 한 번씩 신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 다음 버전의 신발들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이전 버전의 신발들은 안 신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글리의 극치, 7.0이죠. 얘는 신발 자체가 신게 되면 앞쪽에 발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신발이 못생기기도 했고 컬러감도 별로였고,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던 그런 신발이고요. 요거 이제 8.0이죠 7.0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어요. 신발 자체가 약간 말랑말랑하고 소재 자체가 조금
편하게 이 발을 넣었을 때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잘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신발이 좀 나왔었고, 요 화이트 버전도 굉장히 많이 신었죠. 항상 저 유행인 옆에 고무 소재, 어쨌든 이 블랙이랑 화이트를 좀 많이 신었습니다. 8.0. 자, 그리고 지금 8.0에서 9.0하고 달라진 게 이제 벡터 로고. 요 벡터 로고가 갑자기 백을 해요. 리복에서 이제 델타 로고를 버린 거죠, 사실은. 피트니스 넘버원 브랜드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클래식으로 귀환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리복 로고를 다시 가져오고, 저 델타 로고를 트레이닝 라인에 국한시키든지 점점 빼는 그런 추세를 가져왔던 때입니다. 그 다음에 리복 X 10이죠, 10. 요것도 약간 신발이 좀 캐주얼하게 하이탑 느낌으로 신발이 나와가지고, 요때부터 리복이 디자인에 좀 신경을 쓰는구나. 왜냐면 이전에 여러 신발들이 많았지만 디자인적으로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이키가 이미 매트콘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밀려서 사람들이 점점 뭐 리복에서 신발들이 나오지만 나이키 신발들을 많이 신던 그런 추세였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X 시리즈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X1 시리즈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X1 메인이고, 두 가지는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저 끝에 게 어드벤처예요. X1 어드벤처인데 뭐 산악에서 달리기 하고 뭐 이런 용도로 뭐 쓰는 거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X1 어드벤처를 많이 신었고, 요때까지가 이제 제가 리복하고 체육관 계약이 되어 있는 시점이었어요. 아, 요거까지구나. 12까지. 네, X2. 근데 이때부터 리복 코리아가 다른 회사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리복 코리아 자체가 기존에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리복 코리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뭐 스폰서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받던 때고, 자, 요 13, 14, 15까지 있네요. 지금 나와 있는 리복 나노 시리즈는 다 있는데 13 때는 제가 아예 소통을 안 했어요. 리복하고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고, 요 14가 제가 헬스장 운동화 리뷰를 하면서 유튜브 컨텐츠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컨텐츠를 한 거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복 대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14를 좀 홍보하고 싶다, 유튜브 컨텐츠로 좀 써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13까지 보내라, 같이 리뷰하겠다 하고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바빠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13, 14 드디어 이제 공개를 하는데, 14도 신어봤더니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어요. 신발 자체도 안정감도 있고 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5는 제가 오늘 처음 신어봤습니다. 일단은 눈에 띈 거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졌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신고 싶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착화감은 뭐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런 최신 버전의 나노 이 신발을 신다가 뭐 이런 거 한 번씩 뭐 의상 컨셉에 따라서 요거 한번 신어볼까? 뭐 이런 거, 요건 아예 안 신어요. 요 몇이야? 7. 이건 아예 안 신고 6.0을 한번 신어봤는데 안 신어지고, 그 다음에 요 4.0도 제가 좋아하는 라인인데 신을 때마다 좀 불편해서 안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5, 15번째 버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적인 프로그레스가 있겠죠. 이 외에도 제가 이제 크로스핏화 리복 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른 걸 넘어갈 건데, 리복에서 나왔던 여러 시도들이 있어요. 얘는 지금 보면 요 앞에 뭐 지저분한 거 묻어 있는 애는 얘는 파워리프팅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닥이 플랫해요. 이거는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 신으면 되게 좋은데 뭐 신발이 커서 좀 잘 안 신게 됐습니다. 스쿼트 할 때는 플랫하면 안 좋죠. 그 다음에 얘는 인듀어런스, 뭐 장거리 러닝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요 두 개는 리복에서 스파르탄 레이스를 후원했었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탄 레이스 전용 신발. 그리고 얘가 또 물건인데 얘는 뭐 리커버리 할 때 쉴 때 신어라. 그래서 얘 신으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고 완전 그냥 말랑말랑하고 발이 좀 피로한 부분이 풀리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이거를 언제 신냐면 청소할 때 샤워장 청소할 때 신습니다. 그때 그렇게 편하고 물이 안 들어갑니다. 아주 편하고 맨발로 신어도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리복 역도화예요. 리복 역도화. 원래 레거시 리프터 1이 있어요. 제가 그 신발도 한 3, 4개 정도 있었는데 걔는 누구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졌고, 여기 2세대인지 3세대인지 모르겠어요. 두 개 같은 버전이고요. 또 특이점은 이제 블랙 골드. 요게 요거는 리복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선물로 제가 받았습니다. 요 블랙을 선물로 받았고, 요 신발도 굉장히 잘 신었어요. 오프셋이 높아가지고 좋아했고, 또 이 아디다스 슈퍼스타 이거 제일 먼저
2012년에 제가 아시아 리저널 대회 나갈 때 신었었는데 요 신발 자체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대회 때도 신었었고 이런 개조도 했었어요. 뒷굽을 조금 더 높인다고 역도 코치님이 굽을 좀 더 높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신발 구두 밑창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얘를 박아 가지고 신었는데 안 신다가 한 1, 2년 전에 역도 하면서 또 신었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앞코가 좁아 가지고 저크 동작을 하면 발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스네치 할 때만 거의 신었고, 요 신발을 저크, 이 클린앤 저크 할 때는 요거를 신었죠, 주로. 근데 갑자기 이제 언더아머에서 역도화가 나오면서 언더아머 역도화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뭐 다른 브랜드의 크로스핏 관련된 신발이라고 하면 나이키 매트콘 2가 있네요. 나이키 매트콘은 그냥 안 신었어요. 신발 착화감이라든지 착용감이 별로여서 뭐 제가 리복 브랜드에서 후원받으면서 다른 신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이키 신발은 아예 사 신지를 않았고, 이노베이트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브랜드인데 뭐 이거 크로스핏 게임즈 가서 산 것 같아요. 인디어런스 할 때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 뭐 그닥 그닥 뭐 그렇게 좋은 느낌 못 받았고, 그래도 제가 2012년 아시아 리저널 때 이거 신었었고, 노블 신발도 하나 있죠. 노블에서 크로스핏 스폰서십을 하면서 많이들 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려고 당근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얘는. 근데 별로였어요. 너무 이렇게 좌우가 말랑말랑하고 이 안정감이 떨어져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노블 신발을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신는 분도 있는데 바닥이 너무 일단 플랫하고 오프셋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몇 번 신지는 않았지만 별로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언더아머 제가 최근에 많이 신고 있는데요, 종류별로 있는데 뒤에 보이죠, 요 트라이베이스 레인이라고 해서 언더아머에서도 트레이닝 전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 같은 크로스핏 전용으로 나온 신발입니다. 버전별로 지금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버전을 요새 제일 많이 신고 있는데, 이 버전이 발볼이 좀 넓은 사람한테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판매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안정감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발이 굉장히 편해요. 발이 편해서 제가 신발 사이즈를 잘못 신으면 발 볼 때문에 발 앞코나 발가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좀 아프거나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편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도별로 좀 다르게 쓰기는 하지만 전천후 제가 뭐 여러 가지 워크아웃을 다 했을 때 기본 이상의 그 기능을 하는 이 신발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제 트라이베이스 전 버전 같은 경우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안정감이 있었다고 하면, 얘는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게 되고, 옆쪽에 로프 클라임 같은 거 대비할 수 있게 장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은 프로젝트 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드웨인 존슨 아시죠? 그 드웨인 존슨이 언더아머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드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좀 또 많이 신었는데 사이즈를 좀 잘못해가지고 요 앞코가 좀 좁은 요 신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으니까 발이 좀 아파가지고 요새는 안 신는데, 뭐 디자인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지금 이 버전은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 락인데, 요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할 때 거의 많이 신어요. 나노 같은 거를 뭐 혹은 크로스핏 전용화를 수업 때 계속 신고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발바닥이 아프거든요, 몇 시간째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더 발이 편안한 그런 신발을 찾는데, 이 신발은 제가 발이 너무 편해 가지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시연할 때도 그렇고 잘 신습니다. 지금도 언더아머에서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언더아머 역도화, 열심히 지금 언더아머 역도화를 신고 제가 역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좀 더 신어보고 발에 또 기를 들여야 되겠지만, 막 너무 비싸게 해외에서 수입까지 해가지고 그런 돈을 주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조금 접근성 편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더아머 역도화, 뭐 제가 리복 역도화, 아디다스 역도화 뭐 다 신어봤는데 크게 뭔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 언더아머 역도화 자체가 발볼이 좀 넓고 이거는 사이즈가 10단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언더아머라는 또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게 언더아머 플로우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라인의 운동화인데, 이것도 트레이닝화예요. 트레이닝화고 리프팅 훈련도 가능하고 달리기 훈련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뭐 트라이베이스 레인이라든지 이런 안정감을 강조한 신발들을 신다 보면 발바닥이 조금 아파요. 뛰는 동작이 많이 나왔을 때, 더블 언더라든지 혹은 달리기 종목이 나올 때는 저는 요 신발을 신어요. 이 플로우 다이내믹 요 신발을 신게 되면 그만큼 더 발이 편하면서 달리기 할 때도 발목이랑 발바닥이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요런 리프팅 동작 할 때는 이제 트라이베이스를 신지만 그게 아니고 런이라든지 중량을 많이 다루지 않고 아주 강한
안정감을 요하지 않는 그런 동작을 할 때는 플로우 다이나믹 요 라인을 많이 신는 편이죠. 요게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플로우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제 로프 클라임 할 때는 옆에가 보강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잘못 로프 클라임을 하면 타는 경우가 있어요, 옆 라인이.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는 로프 클라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크로스핏 관련된 신발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제가 해왔던 크로스핏의 역사, 레거시를 대변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버리기도 좀 뭐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다른 신발도 많죠. 리복의 퓨리 라인이라든지 러닝화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거는 보여드리진 않았고요. 크로스핏에 관련된 신발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2007년에 크로스핏 시작하고 2009년에 크로스핏 레벨1 자격증 따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크로스핏 선수 혹은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굉장히 열심히 활약을 했던 그 시기가 2000년 후반부터 2010년 초중반까지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크로스핏이 많이 보급이 되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잘하는 선수들도 많이 생기고 나름대로 대중화가 됐죠. 근데 지금은 조금 안타까운 시기예요. 왜냐면 크로스핏 자체에 대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후원이 없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크로스핏의 브랜드로서의 상징성, 네임밸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핏 게임즈 오픈에 대한 시스템도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작년에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사건이 나오면서 지금 크로스핏 선수들이 게임즈 오픈을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히스토리가 있지만 저는 지금껏 제가 해왔던 이런 역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크로스핏 그리고 펑셔널 피트니스를 제가 죽기 전까지 계속 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안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운동을 한번 배워보시고 성장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어요. 요새 크로스핏과 관련된 스타일의 유사 그룹 트레이닝들이 많죠. 굉장히 많고 저는 다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목적에 맞게 운동을 하면 되고, 크로스핏이나 펑셔널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종합 체력을 많이 다루죠. 그 중에서도 심폐지구력, 스태미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근력, 스피드, 파워 이런 쪽을 향상시키는 역도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연성이라든지 가동성, 안정성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로컬에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크로스핏 체육관이 있다고 하면 한번 체험해 보시고, 역삼역, 강남역 주변은 ABC 펑셔널 피트니스 오시면 제가 또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로스핏화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두서없이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신었던 크로스핏 관련된 신발 중에 가장 베스트 크로스핏화는 뭔지 이런 것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혹시 또 알아요? 제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인생 신발, 인생 크로스핏화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제 인생 크로스핏화는 어떤 거냐면 요 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발이 주는 이 신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제가 지금까지 크로스핏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바이바이.